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에는 좀 재테크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니, 그 좋은 머리로 돈은 왜 안 버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30대 초반에 그 얘기를 무척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은 뭐 학창 시절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30대 초반에 아주 잘 나갔거든요. 뭐를 했냐면 이제 게임을 개발했어요. 게임을.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창시자. 제가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창시자예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그 온라인 게임을 열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그때 제 친구들이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학창시절에는 별 볼 일 없었죠.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별 볼 일 없었는데 온라인 게임을 그 어려운 그냥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돈을 잘 벌고 있으니 친구들이 그렇게 느꼈겠죠. 혼자서 다 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서 게임, PC에서 돌아가는 게임, 그걸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근데 이제 온라인 각자가 이제 접속을 하면은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그거로 끝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게임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분야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게임을 하려면 PC 쪽 프로그램, 이걸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서버 쪽 프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웹사이트. 이 네 가지를 혼자 했어요. 혼자. 보통은 이제 한 분야 가지고도 이제 여러 명이 달라붙죠. 그런데 이제 나는 그거를 혼자서 다 했어요. 이제 옛날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좋은 머리로 돈도 좀 벌어보지.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돈에는 내가 별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좀 보여줘야지. 금 얘기를 좀 할게요. 금 얘기. 지금 금값이 이제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냐? 왜 오르냐 하는 거죠. 왜 오르냐? 금값이. 지금 이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 그 웹사이트에 우리나라의 이제 금 시세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예요. 그래서 이제 금 한 돈에 얼마냐? 지금 금 한 돈에 30만 5천 원이에요. 지금 하루에
뭐 8월 5일 날은 4,000원 올랐고 8월 6일 날은 7,000원, 8월 7일 날은 1,000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는 2,000원이 빠졌죠. 뭐 일주일 내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한 이렇게 한 일주일 중에 한 네 날 정도 오르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금값이 오르냐? 그 이유가 뭐냐면 금이 뭐냐? 금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금이 뭐냐? 우선 금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돈처럼 쓰였어요. 돈이 없었던 시절부터 인간에게 아주 이 귀중한 물건이죠. 금이라는 건. 그래서 뭐 왕들이나 뭐 어떤 장식을 만들어 가지고 소유했고 옛날에는 근래에도 돈처럼 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류 문명에서 이 금이 이 어떤 소중한 가치를 가지게 된 게 대략 한 10,000년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시 시대에서 이제 농경 시대로 이제 들어온 게 한 10,000년 전이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금은 어떤 이제 이 소중한 이쁘잖아요. 노란 게 그냥 반짝거리니까 이제 이쁘잖아요. 그래서 금은 이제 귀중한 이런 가치를 가진 거로 이제 사람들이 다루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 화학적으로도 또는 물리학적으로도 좀 특이한 금속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물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피당 제일 무거운 물건이기도 하고, 제일 망치로 두들겼을 때 얇게 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체에 아주 무해하기도 하고, 인체에는 뭐 알레르기나 그런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로 알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이제 금침 같은 거로 사람 몸에다가 넣기도 하고 뭐 근래에는 금리빨도 많이 했었죠. 과거에는. 지금은 뭐 금리빨을 안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자부품 현대에 들어와서도 전자부품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제 열전도, 전기전도 이게 굉장히 잘 되니까 열을 빨리 식혀야 될 부분에는 이제 금을 두르는 거죠. 근데 냉각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열전도가 제일 세니까 금을 두르면 빨리 열이 식을 수 있는 거죠. 해가지고 금은 이제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특이한 거는 금은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 어떤 크게 몰려 있지 않아요. 기름 같은 거는 이제 몰려 있어 가지고 거기서만 캐면 되는데 금은 전 세계에서 이제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강이든지 사금이 다 나와요. 우리나라도 강에 가서 이제 사금 캐면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나 이렇게 인건비 아주 싼 나라들은 이제 지금도 강에서 금을 캐죠. 그래서 금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수요가 영원하다. 그리고 꾸준하다. 이런 특징 때문에 근대에서 이제 돈으로 쓰이고 화폐로도 이제 쓰인 거죠. 금이라는 게. 그래서 뭐 선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리. 근데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제 깎으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감가상각이 있어요. 감가상각. 그러니까 원료에서 뭔가를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누군가에게 팔리고 나면 또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그걸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선전에서 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리, 천만의 말씀. 다이아몬드도 반지에다가 박아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완성한 순간 감가상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물건 중에서 감가상각이 없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빵은 감가상각비라는 거를 하지 않아요. 회계상. 회계상 모든 이 장사는 사업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모든 제품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요. 기계든 뭐든 이제. 그런데 금은 감가상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녹이면 되거든. 녹여서 새 제품 만들면 되거든. 금이라는 거는 녹이면 되는 거예요. 뭐 한번 완성해 놓고 끝! 이게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여가지고 또 새 제품 만들면 돼.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어요. 금은.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대단한 이점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금값이 왜 오르느냐. 그래서 이 금은 영원한 수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화폐로 쓰였는데, 이제 돈이 지폐라는 게 나와요. 지폐. 19세기, 20세기 지나면서 이제 지폐라는 거로 이제 화폐를 대신하는데, 지폐라는, 그러니까 금은, 이건 누구나 갖고 있으면 돈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금은. 근데 화폐는 묻거나 따지거든요. 화폐. 그러니까 화폐는 보증이 필요해요. 이거 누가 발행했다. 그래가지고 화폐가 만약에 잘못됐다. 뭐 찢어지거나 뭐 훼손되거나 뭐 가짜거나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화폐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돼. 발행한 기관에서.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쓸 거 아니에요, 화폐를. 금은 누가 보증을 안 해도 인류가 알고 있어요. 금은 영원하다. 영원한 돈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굳이 누가 보증을 안 해줘도 그냥 갖고 있으면 이게 돈인 거야. 그런데 지폐는 이 종이 쪼가리에다 인쇄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보증을 해야 돼. 이 지폐 갖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 그럼 10,000원 가치를 누군가가 보증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누군가가 국가라는 거죠. 회사채 같은 거는 회사채는 회사가 발행하잖아요. 그 회사채가 잘못되면 발행한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래서 지폐는 반드시 누가 발행했다는 거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그거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돼. 그게 지폐의 문제예요. 근데 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누가 보증할 필요도 없어.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돈인 거지. 돈. 그래서 이제 지폐는 이제 보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가 부도났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가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외침을 받았다거나 다른 나라가 먹었어. 나라가 없어졌어. 그러면 망한 나라가 발행한 지폐는 가치가 없죠. 보증기관이 없잖아. 나라가 망했는데 뭐
책임을 안 지겠지. 책임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망한 나라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라도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잖아요, 나라도.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못 믿겠다. 극단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발행한 지폐가 있어. 근데 그 지폐가 잘못되면 A라는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A라는 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 이 맨날 내전을 한다든지, 뭐 쿠데타가 났다든지, 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지진이 나가지고 다 그냥 박살날 수도 있고. 이럴 때 나라가 보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내가 지폐를 발행하는데 나라인 내가 책임을 지겠지만, 만에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나라인 내조차 책임을 못 질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럴 때 나라는, 그러면 내가 금으로 바꿔줄게. 최후의 수단인 거지. 최후의 수단. 금으로 바꿔줄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겠죠. 그래, 나라가 이 돈이 지폐가 잘못돼가지고 쓸모없게 한다면, 금으로 바꿔준다면,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최후의 수단이지. 나라가 최종적으로 금으로 바꿔줄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금본위제라고 해요. 금본위제. 최후의 수단인 거야, 이거는. 나라조차도 지폐를, 나를 믿고 써,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 안 될 경우 난리가 나고, 나라가 그냥 지진이 나고 뭐 이럴 게, 뭐 금으로 그냥 금으로 바꿔줄게. 마지막 최후의 수단. 이러면 이제 국민이 이제 그때는 이제 믿어야겠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나라는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을 다 물어줄 금을 보유해야 돼.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찍었어. 그럼 1억에 해당하는 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돈이 잘못될 때 그걸 다 물어줄 거 아니에요, 금으로. 그게 근본위제예요, 근본위제.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발행하는 화폐만큼의 금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이니까, 금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게 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 금을 나라가 수집하는데 한계점이 오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야, 금으로 보증을 더 이상 못하겠다. 대신 나를 믿어라. 국가를 믿어라. 국가가 그만큼 튼튼하면 되지 않겠냐. 비록 우리가 이제 금으로는 쉽게 말해서 돈을 금으로 바꿔주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망할 일이 없어. 우리나라는 너무 튼튼해. 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안 바꿔주는 만큼 나라가 튼튼하니까 우리 이제 근본위제 안 할게. 이런 나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냐? 미국인 거예요, 미국. 그래서 미국 이외의 국가는 다 달러를 발행한 만큼 금을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그냥 전 세계에다가 그냥 막 찍어내고 그냥
전 세계 유통되는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찍어내는데 그만큼의 금을 보유를 못하니까 야 미국은 죽어도 안 망해. 지구가 망할 때까지 미국은 건재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믿고 달러를 믿어. 우리 금으로 바꿔주지 않을게. 미안해. 하지만 미국은 지구가 망할 때까지 안 망할 거니까 달러를 믿어. 이게 미국이라는 거야. 미국. 그래서 그게 이제 71년도에 미국이 원래는 달러를 발행한 만큼 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달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나 미국 사람들 달러 못 믿겠다. 미국 망할 것 같은데 이거 달러 휴지되는 거 아니야? 그럼 휴지될 것 같으면 금을 주겠지. 야야야 금 줄게. 걱정하지 마. 미국이 이래려고 금을 계속 수집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금 수집을 포기하고 미국은 안 망해. 지구가 망할 때까지 미국은 건재할 거니까 믿고 달러를 써. 해가지고 71년도에 금본위를 미국이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안 바꿔주는 거야. 미국은. 다른 나라는 바꿔줘. 아직도 그만큼 이제 금을 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자신있게 금본위를 폐기시켰어요.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달러 안 망해. 미국 안 망해. 걱정하지 마. 금으로 바꿔주지는 않겠지만 미국만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러를 쓰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게 있나? 그 튼튼한 미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휘청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문제예요. 미국이.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문제예요. 미국이. 왜 문제냐 하면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는데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제가 안 돼. 트럼프는 공화당 쪽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고 민주당은 마스크 쓰라고 하고 이게 이제 정치색 때문에 정치색에 의해서 지금 이 마스크 쓰냐 마냐 이게 지금 안 돼. 통제가 안 돼. 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국가에서 써라 해가지고 국민들이 쓰는데 이 미국은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큰일이야. 미국이 문제예요. 미국이.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어떻게 망할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미국도 망하긴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망할까? 이게 천재지변으로 망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대륙이 바다에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 인종 분열로 나라가 쪼개질까? 이런 생각을 내가 과거에도 어떤 식으로든 망할 텐데 어떻게 망할까?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로 이게 이제 미국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래서 미국이 셧다운을 한 다음에 돈을 막 찍어서 그냥 사람들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돈을 막 풀었어요. 막 찍었어. 막 찍어가지고 돈을 막 풀었더니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사는데 많이 썼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도 그리도도 많이 갔지만 주식시장으로 많이 갔어요. 주식시장으로. 그래서
공장은 지금 미국이 공장은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제품을 못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가동률이 아주 낮죠, 미국이. 그래서, 기업의 실적은 이제 형편없이 이제 다 적자고, 물론 일부는 이제 흑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적자 상태고, 경제는 이제 추락하고 있는데, 돈을 이제 찍어낸 돈이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추락을 하고 있는데 찍어낸 돈이 증시를 받치니까 증시는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세계의 증시가 호황인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한국. 근데 이제 이제 실물 경기는 이제 미국은 아주 그냥 추락이고, 전 세계에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공장 돌아가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또 하고, 일단 이제 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증시가 이제 이상 호황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주식하는 놈들은 알거든요. 실적이 형편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뛰어? 이게 가당키나 해? 이거 거품이잖아. 이거 알아요. 미국 주식하는 놈들. 그럼 언젠가는 눈치 보고 있다가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미국도 이게 이제 거품인데, 빠져나오면 그 풀린 돈들이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 가겠냐. 두 군데로 가는 거죠. 두 군데. 하나는 한국.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니까, 제조업들이. 또 하나는 금. 그래서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 당장, 그래서 미국에 있는 놈들이 이제 미 증시 거품이 빠지기 전에 금을 이제 조금씩 매집을 해가지고 금으로 가는 건데, 더 크게 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데, 미국이 이대로 추락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거시적으로 와서 미국이 추락하겠느냐. 지들 말로는 추락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들 말로는.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놈들이 미국 추락할 거를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추락하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처럼 마스크 쓰고 공장을 돌리면 되는데, 마스크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코로나는 사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문제예요. 이제 유럽이나 어디 다른 나라처럼 국민들한테 국가가 강력하게 하면 어느 정도 제압을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공장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돼요.
강제적으로 쓰라고 하질 못해 지금. 그리고 안 쓰겠다고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공장도 못 돌리는 거야 지금. 공장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장 돌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병원 간다니까. 병원에 병실이 모자르면 이게 셧다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실이 모자르면. 근데 이제 마스크 안 쓰고 공장 가면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에 바로 그냥 치받으니까 이도 저도 못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써 강제로. 그러고 나서 그냥 유럽처럼 공장에 들어가 하면 되는데, 이거 트럼프조차도 마스크 쓰고 공장 들어가 이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망한다면 코로나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미국은 진짜 이도 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를 이제 강제로 씌웠기 때문에 어찌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그럼 이 방향으로 간다고 결정을 보고, 그래서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도 저도 못해. 그게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놈들이 미국 놈만 있냐? 아니죠. 전 세계 돈 많은 놈들이 다 미국 시장에 몰려가서 주식을 하고 있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곳이에요.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이 설마 망하겠냐? 미국은 지구가 망할 때까지 갈 나라다.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돈이 갔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돈이 1년에 1달러를 벌어. 예를 들어서 1년에 1달러를 벌어도 돈이 몰리니까 주가는 100% 오를 수 있는 나라야 미국은.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이익을 놓고 뻥튀기가 되는 나라가 이 미국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튼튼하니까 달러가 안 망하겠느냐라는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럼 한국은 듣보잡이지 뭐. 듣보잡. 이 백인들, 유럽인들, 이 백인들한테 코리아 알아요? 몰라. 인지도가 필리핀, 태국, 베트남보다 떨어져요. 우리가 훨씬 잘 살지. 잘 살기는 잘 살았는데 인지도. 왜 그러냐면 이 백인들한테 파라다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파라다이스라는 게 뭐냐면 바닷가에서 여자들이 빨개 벗고 뛰어다니는 데가 파라다이스예요. 그 파라다이스가 어디냐? 태국, 베트남,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이 백인 놈들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잘 알아. 인지도가 높아. 근데 코리아는 듣보잡이야. 그래서 한국이 공업력이 굉장히 강력해도, 그래가지고 이익도 많이 나고 해도 몰라.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그래서 여기로 달러를 들고 장사를 해. 달러 있는 놈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주식 투자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런 나라가 없으니까. 듣보잡이니까. 그래서 한국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래가지고 뭐 북한 때문에 한국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듣보잡인 거예요. 한국은 원래 백인들이 필리핀, 베트남, 태국은 알아도 한국은 몰라. 옛날부터. 그러다가 최근에 그냥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이제 선진국이 된 거지. 그래서 얘기를 뒤로 돌아가서 미국에다가
달러 갖고 달러에 투자하는 놈들이 미국 놈만 있냐? 아니죠. 전 세계 다 돈 있는 놈들은 다 미국으로 간 건데, 왜냐하면 달러가 망할 리가 없으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리가 없으니까. 달러 갖고 있으면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게, 돈이 휴지가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은 금을 안 준다고 그래. 안 주고 배짱으로 그냥 우리나라 안 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금본위를 폐지를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망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크잖아. 땅 파서 자원이라도 가져가. 달러가 휴지가 되면 땅 파서 자원 주고, 또는 땅 넓으니까 땅 좀 띄워서 줄게, 이러는 거예요. 미국은 땅이 크니까. 그거 믿고 근본이 폐지한 거지,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자원이나 땅이 크면 그거를 담보로 그 나라의 돈을 믿어라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이제 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쓰레기가 됐다 그러면, 아니 야 미국 야 이 새끼들아, 이 달러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너 이 자원 퍼갈게. 알았어? 또는 땅 띄워줘.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미국은 이제 달러가 진짜 쓰레기가 되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돈 있는 놈들이, 야, 지금 미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이거 미국 이대로 주저앉는 거 아니야? 이제 슬슬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그랬을 경우 그 가진 돈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가겠죠. 이제 미국이 이제 연말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아마 이제 90%는 망하겠죠. 적자겠죠. 기업들이. 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한 90%는 적자겠지. 그게 이제 경제 전체가 이제 가라앉는 거지. 이제 GDP가 가라앉고. 그럼 이제 나라가 이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초강대국이야. 지구 망할 때까지 믿을 수 있어? 이제 불안해질 거 아니야.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돈 있는 놈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거냐? 첫 번째가, 그래, 영원한 건 뭐니 해도 금이야. 해서 금을 사니까 금값이 오를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안 망할 나라, 튼튼한 나라를 찾겠지. 그래서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인지도가, 우리 한국이, 코리아라는 인지도가 필리핀만 됐어도 백인들한테, 유럽 놈들한테 필리핀 정도의 인지도만 됐어도 한국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5,000은 가야 되는 거야. 5,000은. 사실은 지금 2,000 몇백인데 2,300 되는데, 사실은 5,000은 가볍게 가야지. 그 정도의 인지도, 필리핀 정도의 인지도만 됐어도. 유럽의 그 백인 놈들한테 물어봐. 필리핀 어딘 줄 알아? 다 알아. 필리핀 나라. 베트남 어딘 줄 알아? 다 알아. 태국 다 알아. 코리아는 어딘 줄 알아? 몰라. 인지도의 문제인 거야. 이건 북핵 리스크가 아니고, 북한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건 북한 리스크가 아니라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저기 전 세계에 돈 있는 놈들이 한국을 몰라가지고
한국에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돈을 빼면 어디로 가야 될 거냐 그 돈이. 금 아니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천 가겠죠. 한 내년 중으로 한 5천 갈 거라고 봐요. 주가 지수가 우리나라. 그리고 금값은 한 50만 원 가겠지. 나는 50만 원도 넘을 것 같은데요. 한 돈에. 그래서 금값이 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 내가 이거를 오래전에 알았지. 그래가지고 금을 샀어요. 4월 달에. 그래서 지금 한 25% 올랐나? 4월 달에 사가지고 한 25% 올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0만 원인데 한 10월 정도만 돼도 한 5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미국에서 이제 눈치 보고 있겠지,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언제 뺄 거냐. 이 새끼들 내가 폭락하기 전에 먼저 내가 돈 빼야 되는데 서로도 눈치 보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눈치 보는 어느 시점에서 빼겠냐. 이제 연말에 실적 발표할 때 빼겠죠.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빼겠지. 그럼 이제 미국 증시 이제 폭락하고 전 세계가 다 폭락하겠지. 뭐 연말 정도에. 한국은 이제 떡상할 거고 금값도 떡상할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금 시세는 하여튼 금 시세는 하여튼 그래요. 예, 여기까지.